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브리핑 첫 화면인데요. APR이 LG 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당시만 해도 화장품 업계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APR이 아모레퍼시픽마저 밀어내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6월 24일 브리핑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APR이 LG 생활건강을 갓 넘겼을 때고 아모레퍼시픽은 가장 진한 검정색 선입니다.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로써 화장품 대장주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APR이 가뿐히 시가총액 8조 원을 안착하면서 왕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와 놀랍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설립된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이거든요. 설화수, 헤라, 라네즈, 아이오페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죠. 작년 매출은 4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APR은 설립은 2014년, 작년 매출은 7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전통 강자와 신흥 강자의 싸움이죠. 상식대로라면 결과는 뻔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매출 3,277억 원, 영업이익 846억 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10% 증가했고요. 이익은 무려 200% 넘게 뛰었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 성장인 거죠. 전통 강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무서운 성장력, 오늘 시총 변화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이 성장을 만들었는지 볼까요? 상장 당시에 APR 측이 크게 홍보를 했던 건 뷰티 디바이스였는데요. 부문별 실적을 보면 디바이스보다는 화장품 매출이 급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30% 증가할 때 화장품 매출은 217%에 육박하게 급증했습니다. 전체 매출비 중에 화장품이 70% 가까이 차지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 아마존의 최대 쇼핑 행사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뷰티 매출 1위가 APR의 메디큐브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힌트를 미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분기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비중이 16%에서 이번에 29%로 뛰었습니다. 일본도 6%에서 13%로 2배 이상 뛰었고요. 유럽, 중동 등 비전통 시장 매출도 크게 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은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넘어선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문법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성장이라고 부르는지, 어떤 기업을 대장주라고 부르는지 그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서 삼양식품이 전통 대장주였던 오리온과 CJ를 누른 것처럼 이번도 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기업의 실적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고 자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졌고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위에서 지금의 주도주, 지금의 구조적 업사이클, 그리고 지금의 자금 흐름이 다시 설계되고 있다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APR 실적으로 화장품 업계가 같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남은 실적 발표 일정들까지 좀 정리해 왔습니다. APR이 보여준 흐름이 이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넓히면 2분기 실적 시즌 전체 흐름으로 확장됩니다. 7월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업종을 보면 조선, 증권, 유틸리티, 상사 자본재, 디스플레이 순으로 꼽힙니다.
일단 화장품의 구조적 변화와 동시에 조선과 증권 같은 이런 전통 업종도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관세나 과세 같은 단기 이슈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이런 실적 전망이라는 근거 위에서 시장을 보는 접근이 지금은 더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그럼 APR 실적 이분께 점검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화장품 섹터 애널리스트로는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출연을 직접 하셔서 그때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APR 실적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2분기 APR의 매출액은 3,277억 원으로요. 컨센서스를 15% 상회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846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44%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25.8%로 거의 최고치 또한 경신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화장품 부분의 매출액인데요. 2,2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7% 성장했고, 특히 최근에 제로 모공 패드라고 하는 이 품목이 미국 내에서 이제 스테디셀러화가 되면서 이제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했고요. 근데 역시 원래는 이제 디바이스가 유명한 회사죠. 디바이스 부분 역시 900억 매출액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32%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히 미국 매출액에서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는 화장품 2,271억 매출액 중에 미국 매출액이 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를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분기에 화장품 매출액이 1,000억에 가까운 규모를 달성하는 거는 한국 화장품 역사상 APR이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실적 발표 내용을 그 대표님 목소리에서도 느낄 수가 네.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네.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셨어요? 네. 이미 이제 좋은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언론이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너무 좋은 가운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만도 한데요. 바로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가 이제 15%가 확정이 되면서 향후에 관세로 인한 매출 수요라든가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분간 관세 영향은 크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관세가 15%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에 오래전에 보낸 안전 재고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관세를 반영해서 진행하고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 영업이익률 1% 내외 정도의 이제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에 이제 규모의 성장을 크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APR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리콘2 주가가 하락한 게 그 APR 컨콜 중에 이 질문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 유럽 주요 국가의 현지 법인을 세우면 실리콘2와의 협업에 충돌되진 않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고, 뭐 답변이야 문제 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경쟁 구도, 뭐 협업에 대한 균열과 관련된 코멘트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인제 이 부분은 아마 비단 APR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리콘투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많은 이제 성장하는 브랜드들과 이제 좀 그 같이 좀 컨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미녀라든가 비상장이지만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제 직접 마케팅을 할 것을 좀 선언을 했고, 다만 유럽이라든가 미국 외에 인제 그런 좀 미개척 지역에 대해서는 실리콘투와 여전히 강한 바인딩으로 가겠다는 전략인데, 이번에 APR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유럽에 법인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APR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케팅과 마켓플레이스의 영역이다. 이건 이제 브랜드가 하는 거고, 실리콘투는 이제 물론 일부 영세한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마케팅을 책임져 주고 있지만 유통이 이제 재고를 확보하고 유통하는 게 더 주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제 그 APR 입장에선 물론 B2C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더 시장을 넓혀가고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 거고,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이런 블록버스트를 외에도 이제 비기너에 있는 화장품들을 다수 계속해서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게 또 실리콘투의 장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주가로 반영될 수 있지만, 사업에 있어서 방향에 있어서는 모두가 건전하게 시장을 키우는 이제 주축들로서의 그런 방향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K-뷰티와 관련된 시장의 확장성, 성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습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